어, 오늘은 이 쓰이는 영문법이라는 책 중에서 어, 부사라는 파트에 괜찮은 예문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어, 부사 중에는 이제 여기는 뭐 definitely, hardly, almost 뭐 이런 걸 설명한 문장인데 뭐 사실은 이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는 예문이 그 영어식 사고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문 몇 가지가 있어서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어순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순. 여러분들이 그 영어를 할 때 그 한국어 어순체계하고 영어 어순체계가 다르다는 건 아시죠? 영어는 그 주어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 그 동작이 나오고 그 대상이 나오고 뭐 그 대상을 목적어라고 하는데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더 있으면 또 다음 그거에 대한 동작이 나오고 동작이나 아니면 그 상태 표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화살표가 주어로부터 나아가듯이 쭉 나가는 언어고 주어를 중심으로 관찰을 했을 때 주어로부터 이렇게 주어가 초점이 딱 맞힌 상태에서 주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주어의 동작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표현이 된 언어예요. 화살처럼 날아가죠. 그래서 떤 사람들은 좀 에로 라이크 구조다 이렇게 화살같이 표현되는 구조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한국어는 그게 아니고 제3자가 멀리서 관찰하듯이 이렇게 주변을 삥삥 둘러보면서 그 주어도 그렇고 목적어도 그렇고 다 관찰 대상이에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주변 정황, 컨텍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컨텍스트를 표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주어나 그 대상이 무엇을 할 건지 그 동작이나 상태를 마지막에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촬영으로 얘기하면 딱 특정한 지점을 정해놓고 주어라는 특정한 지점을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확대되면서 가는 구조냐 아니면 영어가 그런 방식이거든요. 걔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거예요. 영어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한국어는 멀리서부터 제3의 관찰자가 관찰하듯이 지켜보는 식으로 해서 점점 좁혀 들어가면서 표현한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삥삥 둘러서 표현을 하고서 가는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현 방법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 이런 삥삥 한국인들은 삥삥 둘러서 주변부터 살펴갖고 이렇게 가는 방식으로 굳어 있어요. 굳어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보더라도 먼저 이렇게 다 삥삥 둘러보고 나서 그 다음에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둘러보고 나서 주어가 뭘 한다, 주어가 어떤 상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한다, 뭐 하다 이런 상태를 표현하려면 동사나 서술어가 정확 동사나 형용사 서술을 해야 되니까 동사를 할 수도 있고 뭐 형용사를 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 서술하는 서술어를 나타내기 위한 단어가 다양하게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일단 주어로부터 동작이 시작한 것만 표현하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리적으로 확장이 되든 의미적으로 확장이 되든 시간으로 확장이 되든 장소로 확장이 되든 그 뒤에 확장을 붙여주면 돼요. 언제든 찍찍이를 준비하고 있다가 붙여서 늘릴 수 있어요. 단 방향은 이렇게 삥삥 돌면서 가지 못하고 직선적으로 쭉쭉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촬영 앵글을 좀 키워볼 수 있느냐, 점으로 보던 거를 이제 좀 더 크게 보면서 보이느냐, 이제 그런 관점만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직선적이고, 또 뒤에 설명을 붙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쉬워요. 설명이 되니까. 그런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밖에서부터 삥삥 둘러서 이렇게 주변 정황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마지막에는 그 결론은
다 정황 설명을 했으니까 결론은 정해질 수 있고 안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돼요. 내가 상황만 잘 설명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 너가 판단을 해라, 이런 식으로 되기 쉬워요. 그래서 한국어는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고, 마지막 그 서술어에서 굴절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영어는 한번 내가 주어가 동작을 표현하면 거기 굴절이라는 게 없어요. 굴절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어나려면 먼저 어떻게 굴절된지 표시를 해야 돼. 영어로 얘기하면은 조동사를 앞에 붙여줘야 돼요. 근데 한국어는 동사가 나오고 동사 뒤에 조사라든가 어미를 붙인 거에 따라서 후에 동사 어근이 나오고 뒤에 이게 바뀌기 때문에 굴절이 굉장히 쉬워요. 영어는 그렇지 않죠. 앞에서 미리 해줘야 돼요. 동사 같은 경우도 과거, 미래 이런 게 미래 같은 경우는 조동사로 반드시 해줘야 되고, 과거 같은 경우나 이런 거 현재와 과거도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동사 자체에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동사 형태가 틀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이죠. 어느 정도 확정적이에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확장을 했을 때도 뒤에 부정사를 붙인다든가 분사를 붙인다든가 해가지고 뒤에 또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한국어적인 표현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영어를 대하면 영어를 잘하기가 어려워요. 패턴을만 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사리 해서 그냥 일단 꺼내는 놨는데 정확하게 나도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지 잘 모르고 그냥 그 패턴 가져다가 그냥 쓰면서요, 그냥 요행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 패턴이나 영어 회화책에 많이 나와 있는 패턴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꺼내시는데 이제 사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한다든가 그럴 때는 패턴이 잘 안 나와. 저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럽권에 있는 사람들, 영어하고 어순이 같은 그 유럽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 근본적으로 어순이 달라서 그런데, 어순이 왜 달라졌느냐? 그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영어로서는 15세기경에 이제 여러 민족들이 영국이라는 섬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다른 언어가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말을 소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사가 많이 후퇴돼 버렸다. 잘 안 쓰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주어를 먼저 얘기를 해놓고 동사를 얘기를 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적인 말들을 붙이거나 동사를 굴절시켜서 쓰는 방식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 동사 가지고 잘 안 돼서 기본적으로는 형용사,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동사를 그렇게도 굴절을 시키고 하는데, 미래 같은 경우는 아까 조동사를 따로 앞에 붙여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뭔가 조금 더 세세한 표현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투부정사도 써야 되고 이런 분사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앞으로 더 언급을 할 거예요. 왜냐면 예문을 보고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예문을 보고. 근데 이제 오늘은 예문 중에서 이런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문장을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왜 안 되지? 한번 잡히면 뒤로 안 넘어가나? 왜 이러지?